안녕하세요. 스누펀 프레스 미디어부 서연, 예림. 홍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도 하였고 날씨가 추워진 만큼 실내에서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학생으로서 저희가 읽었던 책들 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크게 입시에 도움이 되었던 책과 겨울에 읽기 좋은 책들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파트별 추천책은 3권씩으로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약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약대에선 6년이란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약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막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약대에서 임상약학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신약 개발은 다른 전공에 이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학하고 나서 보니 신약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약대 커리큘럼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약의 개념, 합성학, 단백질 구조, 약의 설계, 양리학, DDS,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례들을 통해 신약 개발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약대에서 배우는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매우 친절한 서론의 역할을 해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수업 때 다루는 내용들을 그 책에서 얘기한 게 이거구나 하고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훗날 약대에서 신약 개발에 대해 배우게 될 내용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신입생들이 신약 개발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대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읽었던 책으로 저에게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저는 서울대 약대 2, 3학번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도 이 책을 자소서에 작성하였을 정도로 이 책은 저에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제는 서울대 수시 전형에 자소서가 사라졌긴 하지만 약대생으로서 기술과학이나 생명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지어 질병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승섭 작가님은 의사 출신 사회역학자로 사회적 관계가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역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역학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학문으로 개인 보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역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관계에 주목합니다. 즉,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역설하는 책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신다거나 유전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양한 아픔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질병의 사회적 원인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아픈지 알아야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라는 것을 배운 책이기에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약대생들도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이토록 재밌는 면역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에 나온 책으로 저의 경우 면역학 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공부는 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깊게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포들을 경찰관이나 시민 등에 비유해서 면역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이 면역학 내용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설명되어 있고 흥미롭기도 해서 메디컬이나 생명 관련 지망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책이 나왔었다면 무조건 이 책을 세특에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행복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행복의 기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서은국 교수의 교양 수업을 들으며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내기였던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이러한 개념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철학자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하셔서 꽤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다루는 행복에 대한 다소 차가운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들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겨울하면 아무래도 눈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설국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책으로 일본 문학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전 입문자들에게도 접근하기 좋은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풍경 묘사 중심의 소설로 마치 그림을 읽고 있는 듯한 서정적 묘사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눈의 이미지로 덧없는 허무, 애처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혼자 조용히 읽어나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이 책의 첫 문장이자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눈에 파묻힌 겨울 산골 마을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덧없는 사랑 이야기로 전체적인 줄거리보다는 인물의 심리, 눈의 풍경 묘사가 치밀한 소설인데요. 개인적으로 주인공 시마무라를 뜯어말리고 싶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니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겨울에 어울리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가 쓴 책으로 여러 죽음의 케이스들을 보며 삶의 마지막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말기 암 환자가 항암제 투여를 종료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는 반면 한국은 평균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인 것이죠. 이 책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위기를 이겨낸 사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기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찬란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겨울은 어떻게 보면 사계절 중 가장 죽음과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곳에서 쓰러져가는 이야기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6권의 책을 추천해 보았는데요.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천 도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누팜프레스 미디어부였습니다.